한인단체 13곳이 한반도 사드 배치 지지를 밝혔습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올해로 4번째 장학생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록적 폭염 속에 전철 에어컨의 고장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얌체 재외국민이라는 오명이 벗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힐러리 대선 후보의 개인 이메일 계정 부정 사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단체 13곳이 한반도 사드 배치 지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고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뉴욕 평통등은 22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반도 배치 지지 결의문 채택을 밝혔습니다. 결의문 채택에는 평통, 뉴욕 한인회, 제양군인회, 뉴욕 직능단체 협의회, 퀸즈 한인회 등 13곳이 참가했으며 결의문에는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북한은 조속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주변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 위더피플에 한반도 사드 배치 지지를 위한 서명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장학생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계와 중국계 등 총 8명의 장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고 지역 정치인도 다수 참여해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올해로 4회째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학창시절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쳤던 것을 기억하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 한인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성공스러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임형빈 장학재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년 전 박 변호사와 함께 장학재단을 시작한 기억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2세대, 3세들이 좀 더 이 사회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키우는 것이 그것도 하는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번 장학생은 모두 8명으로 1인당 $3,000씩 장학금을 수여받았고 올해는 에세이보다는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2011년부터 수차례 대통령상 등 봉사상을 수상했던 유한나 양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한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제가 벌써 복 많이 받았으니까 그 복 드리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피터구 뉴욕시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시상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재단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에어컨은 더울 때 고장나고 히딩은 추울 때 고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전철 에어컨의 고장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장 신고를 받아도 수리하기까지의 불편함은 승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하루 평균 12에서 16건의 에어컨 고장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노선은 1번과 6번 전철이고 7번 전철에 대한 신고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형객차에는 에어컨 백업 컴프레서가 있어 1차적으로 고장이 나도 에어컨 가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1980년대 제작된 R62A 모델에는 백업 컴프레서가 장착
안착돼 있지 않은데 1번, 6번 노선에는 이 구형 객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R62A 모델이 투입되는 노선은 1번과 6번 외에도 N과 Q 전철 등입니다. 이들 노선에는 주로 신형 객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종종 옛 기종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MTA는 시민들에게 에어컨 고장 사례를 트위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특히 신고할 때는 문제 객차를 보다 원활하게 찾기 위해 해당 노선과 객차 번호를 함께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차를 수리하려면 운행을 중단하고 수리 작업장으로 옮겨야 하며 평일 수리 작업을 할 수 없어 대부분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을 거듭하면서 취업 3순위보다도 늦어졌던 취업 2순위가 재오픈을 알렸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재오픈되고 정식 영주권 전에도 콤보 영주권으로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22일 이민변호사업계에 따르면 국무부는 오는 10월부터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다시 오픈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 8월 무려 2년 6개월이나 늦춰지면서 지연이 이어져 취업이민 2순위가 취업이민 3순위보다 늦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신청자는 지문을 찍고 인터뷰를 마쳤음에도 갑자기 우선 일자가 후퇴하면서 영주권을 2달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다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취업 이민에는 1, 2, 3순위에 각 4만 개씩, 4, 5순위에 각 1만 개씩 총 14만 개의 영주권 쿼터가 새로 배정되고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또 취업 이민 신청자들은 노동 승인만 받으면 취업 이민과 영주권 신청, 노동 허가와 사전 여행 허가를 동시에 제출해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콤보 카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운 행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언어의 벽이 가로막혀 있어 답답했던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펠팍타운이 한국어 통역원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펠팍타운 의회에서 한국어 통역을 맡을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운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4달 중으로 한국어 통역원이 타운 의회 정례회의 때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로튼더 펠팍 시장은 최근 한인 주민들이 정례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경우 통역원을 배치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한국어 통역원 배치는 기정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펠팍은 한인이 전체 주민의 50%가 넘지만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타운 행정에 참여하는 한인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한인들이 타운 의회 정례회의에 대거 참석하면서 타운 측도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펠팍 타운의회 정례회의는 펠팍 한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구성한 펠팍 유권자 협의회 회원들 2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현재까지 200여 명의 펠팍 한인 유권자들이 협의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타운의회 정례회의에 매달 참석해 주민들의 현안을 타운 측에 전달함은 물론 한인 정치력 신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얌체 재외국민이라는 오명이 벗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부정 수급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정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7만 5,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 결정 건수는 98만 7,404건에 달합니다. 다행히 적발 인원은 3년째 감소 추세로 2011년 2만 406명에서 2012년 12만 2,268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 4만 8,548명, 2014년 46,308명, 2015년 11월 37,57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정 금액은 매년 증가해 2011년 23억 7,200만 원에서 2015년 11월 35억 5,900만 원으로 12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결정 금액은 연평균 44억 원 수준입니다. 항목별로는 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상으로
최종적으로는 15억 7,700만 원이 누적됐습니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진료를 받는 부당수급도 204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힐러리 대선 후보가 또 악재를 만났습니다. 개인 이메일 계정 부정 사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화당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판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FBI는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사용하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메일을 대량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클린턴 측 변호사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3만여 건을 국무부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수사국이 또다시 15,000건을 추가로 찾아낸 것입니다. 처음 이메일 발견 당시 법무부와 FBI는 수사 끝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추가 이메일이 대거 발견되면서 트럼프 후보 등 보수 진영의 공세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BI는 추가 발견된 이메일을 연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며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선인 11월 8일 이전에 내용이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국무부가 10월 14일을 전후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사법감시는 11월 8일 이전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메일 내용 공개가 앞당겨질 게 확실시되면서 선거 막판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왕따 문제가 심각하지만 뉴욕주의 왕따 문제는 전국에서 19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왕따 환경과 전파율은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왕따 방지법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가 전국 46개 주를 대상으로 왕따가 발생할 환경과 확산, 왕따 방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46.7점을 얻어 전국에서 19번째로 왕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공립학교 재학생 중 21%가 직접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왕따의 경우도 17%나 됐습니다. 윌렛 허브의 질 곤잘레스 애널리스트는 뉴욕주가 지난해 왕따 방지를 위해 2,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역 내 왕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11일 왕따로 13세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생들은 매 7분마다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왕따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어른은 100명 중 단 4명으로 나타났고 매일 16만 명의 학생이 왕따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왕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는 미시건주였으며 루이지애나주와 웨스트 버지니아, 몬태나 등이 뒤를 이었고 뉴저지주는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동북쪽에 위치한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블루컷 산불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카운 패스 인근에서 최초 발생해 37,020에이커, 약 57스퀘어마일의 임야를 태운 대형 산불이 현재 89%가량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주택 100여 채와 200여 개 빌딩을 전소시켰고 8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특히 필랜 지역 한인이 운영하는 농장과 교회가 파손되는 등 한인들의 피해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한인 이재민은 약 36명으로 5가구 정도의 집이 전소됐습니다. 한편 현재 적십자사 등은 빅토빌 지역에 합동지원센터를 만들어 이재민을 돕고 있으며 빅토빌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는 한 라인을 가동해 이재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LA 다운타운 노숙자들의 거리 스키드로에서 합성 마리화나로 인한 응급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소방국은 최근 며칠 동안 합성 마리화나로 인해 최소 32명의 노숙자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스로 알려진 이 합성 마리화나는 마리화나를 한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살충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증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심한 경우 사망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스키드로우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파이스가 일반에게도 판매될 수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50만 달러 투자 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9월 31일 기에 만료됩니다. 연방상하원은 다음 달 7일 각종 이민법을 비롯한 예산안 처리를 두고 다시 논의에 들어갔지만 50만 달러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회생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 역시 폐지될 위기입니다. 미주한인위원회는 미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한인사회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난 17일부터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민주공화 대통령 후보 캠페인에 전달할 한인사회 관련 질문들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고 캠페인에서 받은 답변은 오는 10월 한인위원회 전국 리더십 컨퍼런스와 갈라 시상식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기로 전염되는 질병 현황을 한눈에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카 바이러스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등 각 지역별 바이러스 발생 현황과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 방역 스케줄 등을 웹사이트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 뉴욕시에서 지카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고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141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알러지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의사협회에 따르면 알러지 응급치료제 에피펜의 가격은 2회분을 묶음으로 한 팩당 $60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과 비교해 5배가량 뛴 것입니다. 하지만 에피펜 1회분의 실제 원가는 $2 이하로 알려져 있어 150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럼입니다. 여러분 2007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소위 일본군 강제종군 위안부 결의안, 이건요 미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최초의 일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결집된 정치적인 힘과 연방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이런 시민 로비의 성과로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결의안을 연방하원에 상정시키고 통과를 주도한, 잘 아시죠? 마이크 혼다 의원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이지만 마이크 혼다 의원은 여성인권 그리고 역사 진실이라는 이런 인간사의 보편적 진리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용기를, 활동가들에게, 우리 같은 활동가들에게 의지를 더해주면서요 이 일을 이끌었습니다. 결의안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이요, 그리고 동경의 당시의 총리도 아베였습니다. 아베 총리실에서는요 한인들이 미국 연방 결의안을 통과시킬 실력이 된다고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죠. 그 틈에 우리 한인들은 전국적으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역에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요. 이러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결의안 상정 3개월 만에 100여 명 이상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공동 발의위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제서야 일본이 놀랬죠. 2007년 4월 24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부랴부랴 워싱턴으로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그때 도착하자마자 의회 지도부하고요 일본계 의원들을 최고의 대우로 예우하면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입니다. 혼다 의원이 철저하게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 시간 혼다 의원이 여러분 저를 의사당 내 구내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의원이요 눈가가 시뻘겋게 충혈될 만큼 그는 왕따의 고통을 참아내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혼다 의원이요 저한테 결의안을 기필코 통과시키자 다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그때 혼다 의원이 저한테 점심이라고 사준 이 터키 샌드위치, 이게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값비싼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경험한 왕따의 비열한 고통, 정말로 아직까지 충격입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과 한인들 간에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낸 의기투합, 폭발적인 힘을 냈습니다. 120일 결의안, 결국 그해 7월 30일 168명의 공동 발의자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미 연방의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을 저지하려는 아베 총리의 비열한 발버둥은요, 결국에 스스로에게 화가 되어서 그 이듬해 아베는 반드시 총리직에 복귀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총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다 의원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방의회의 강제위안부 결의안은 60년 일본의 전쟁범죄 권력을 심판했다, 이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3년 아베 총리가 다시 총리직에 복귀했습니다. 총리직을 박차고 나간 지 만 5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혼다 의원과 아베 총리의 이해전이 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5억 달러를 갖고서 미국서 일본을 다시 쓰겠다, 이 아베가 총리직에 복귀하면서 한 선언입니다. 자본 논리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아베의 이런 발언에요, 정말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요. 심지어 아베 총리는 자기의 친동생인 이름이 기시 노부오입니다. 외무성 부대신, 부장관으로 임명해서요, 아예 워싱턴 의회에 상주 파견했습니다. 다수당이 공화당 지도부에 일본계가 꼬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 중진 반열에 오른 7선의 혼다 의원의 지역구에 아베 혼다의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인도계의 로칸나, 이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아베 총리는 워싱턴에선 120일 결의안을 무효화시킨다, 지역구에선 혼다를 낙선시킨다, 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베너 하원 의장은 아베를 연방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에 연설자로 초청했죠. 로칸나는 도전자로서는 전후무한 30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일본계가 로칸나의 캠프에 총 집결을 한 겁니다. 조근조근 조용히요. 2014년 중간선거전에서 혼다가 엄청나게 고전을 하면서 선거에서 혼쭐이 났습니다. 겨우겨우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로칸나가 재검표를 요청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차이입니다. 일본 측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2015년 아베가 워싱턴 의회를 휘몰아치면서 방문했잖아요.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요, 혼다는 자기 선거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던 그때에 아베 총리실에선 워싱턴에선 한 사람만 정리하면 끝난다, 이런 슬로건이 공격연하게 로비스트 입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아베 총리가 혼다 지역구인 실리콘밸리를 훑고 지나간 후부터 로칸나 캠페인에 다시 일본계로부터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위안부라는 이슈, 소녀상, 기린비에 쏠려 있는 사이에 저들은 조용히 혼다를 낙선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워싱턴 주변의 소문엔요, 일본을 거슬리면 날아간다, 이런 말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과 일본계 기업인들이 로칸나 캠페인에 쏠리는 건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로칸나는 혼다에 비해서 지금 3배의 선거 자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9일 예비선거에서 아시죠? 혼다가 졌습니다. 선거법상 오는 11월 8일에 결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안계의 선두인 혼다 의원, 자신의 선거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서 지역구에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은 혼다 지역구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혼다 의원의 선거가 여러분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강제위안부 이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홍보하는 일에 열중할 동안 저들은요, 조용히 사람을 갈아치우는 일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혼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워싱턴의 동료 의원이 저에게 혼다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 한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535명의 연방 의원들 중에 누가 한인들과 일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조언을 전화로
해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미주 한인들이 할 일은 오직 지금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혼다 의원에게 돈을 보내는 일입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마이크혼다.com 여기를 통해서 혼다 의원에게 액수에 관계없이요. 50불, 100불, 200불, 300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다 의원에게 송금한 리스트에서요, 우리가 한인들의 이름자를 많이 찾는 일,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청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혼다 의원을 선거에서 지키는 일이 지금 미주 한인들의 임무고 책임이다, 이런 말이야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시 무덥겠으며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